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125번부터 시작합니다. 다 넘어가세요 이제. 12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4쪽으로 갈게요. 34쪽에 125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수요일까지의 숙제는요. 미리 얘기할게요. 수요일까지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은 46쪽에 46쪽에 17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46쪽에 172번까지가 숙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가야지. 그동안은 약간 슬슬 나가줬는데 이제 기간이 니네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시험까지 2주 앞이기 때문에 이제 쭉쭉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나가놔야 목요일에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남은 거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내요. 다음 수요일에 나가고 다음 주에 조금 나가고 끝나요. 다음 주에 많이 나가면은 그건 너네 자체도 부담이 되니까 이번 주에 그냥 일부러 많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왜? 그 과학. 나 그거 바꿔달라 했어. 과학 바꿔달라 그랬어요. 알았어. 시간하는데 우리끼리 7명을 만났어요. 야, 걔 권씨 안 만났어. 권씨? 권재영이에요. 고등어 김태관 신사랑은 여기 아까 왔는데? 신사랑 아까 왔는데. 신소연 아니야? 신소연? 김민건은 어디 있는데? 김민건이랑 권씨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권씨랑 김씨요. 저기 김씨 저기 있는데? 민지의 그거예요. 뭐? 책 읽는 동아리. 빨리 안 와 김씨? 자 봅시다. 바쁘다. 자 바쁘다. 쭉쭉 가자. 자 가봅시다. 민건이 과연 유빈이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절로 간대? 재미없는 놈. 에휴 재미없는 자식.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야 토요일날 빠진 이유를 대라. 너만 사유를 모른다. 레이저 포인트 몇명 맞았는데요? 너 혼자 너랑 얘요. 근데 얘는 어차피 이유가 있었고 너만 모른다. 나머지 다 왔다. 토요일날 빠진 이유를 대라. 저요 아파요. 민지 종합병원이에요. 지금 다래끼 난거 같고 일요일날 생리통 때문에 그 학교도 빠지고. 알았어. 그 와중에 잠도 못 자고 영재형 가갖고 아침부터 영재한테서 찌들고 그래서 영어도 못 하고 기다리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잠을 청이하게 되고 그래서 잠깐 잤더니만 9시가 넘었고. 알았어. 야,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거를 내가 바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금요일날 학교도 안 갔어요 저는. 토요일날 했던 거야, 니네 둘이. 금요일날에는 수업 안 들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응? 또 책이 없어?
조용히 하시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부터 다 이제 조용히 하시고 봅시다. 125번부터 쭉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나갈 거 많아요. 지금부터 슬라이드 총 17개. 오늘 다 나가야 되니까 오늘 미친 듯이 나갈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뭘 안 돼요? 그거 문제 풀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볍게 갑시다. 길이가 8km인 현재 강을 우리가 현재 배를 타고 왕복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30분,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시간 20분이 걸렸답니다. 끊어봅시다.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30분이 걸렸고 올라갈 때는 1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누구의 속력을 찾아달라는 거야. 지금 이제 배의 속력이 아니면 물의 속력이야? 배의 속력.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 네모를 치든 밑줄을 긋든 여기서 배의 속력 잡아줬을 때 그 배의 속력을 우리가 x라고 잡으면 그럼 자연스럽게 y이 잡아줄 수 있는 거 하나가 생기지. 그럼 y는 뭐의 속력을 우리는 y라고 잡을 거야? 그러니까 y는 뭐의 속력을 y로 잡을 거야? 그치. 강물의 속력을 우리는 y라고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그럼 어차피 나는요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총 몇 킬로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끝나냐? 8킬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8킬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나는 지금부터 왕복해가지고 8킬로 갈 거야.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8킬로 갈 건데 첫 번째는 강물을 따라 내려간대요. 그럼 따라 내려간다는 거는요 결국 속력이 가속도가 붙어 안 붙어? 가속이 좀 돼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원래 배의 속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여기 강물의 속력만큼을 그대로 더해서 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 속력에 따라서 갈 거 아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값이 하나 생기게 될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속력에 맞춰서 우리는 가게 되면 얘는 총 몇 분 걸리냐면 30분이 걸려. 근데 여기 있는 속력 자체가 우리는 지금부터 킬로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속 단위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시간 30분은요 당연히 분수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서 우리 몇 분의 몇이라고 바꿔주게 되면은 2분의 1이라고 바꿔줬을 때 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거지.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바로 무슨 거리랑 같은 거니까 그치?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총 이동한 킬로미터 몇 킬로가 되었다라는 거 잡아놓고 풀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얘가 그래서 8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슬러 간다며요. 그럼 거슬러 간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요. 결국은 속도만큼의 차이가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얘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생기지. 그러니까 배는 그만큼 더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강이 그거를 계속 거슬러서 갈 거니까 결국 그 속도만큼 늦춰지겠지. 얘가 계속.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가 점점 늦춰지게 될 거니까 결국 뭐야? 원래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만큼을 우리는 그래서 뭐 해준 것이 남게 되냐면 빼준 것이 남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빼서 가게 되는 이 속력으로 갔을 때는요. 총 몇 시간 몇 분이 걸려요? 8km 가는데. 1시간 20분. 그럼 1시간 20분은 현재 분수로 바꾸면 얘는 현재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3분의 4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3분의 4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8이다. 얘네들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은 X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체크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끝. 답은 니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이제 식만 세워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는 다. 됐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11kg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1kg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밑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는 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8번 갈게요. 다음. 자, 이 문제도 그러면은 사실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세요. 알았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오늘 장난칠 분위기가 아닐걸? 나 오늘 가뜩이나 진도 많이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현재 되게 예민하거든요. 장난은 상황 보고 치자. 알았지, 예준아? 상황 보고 치자. 자, 12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어쨌든 문제는 계속 똑같이 흘러가게 되니까 똑같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요. 잘 봐. 어떤 기차가 현재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나는 이제 몇 킬로짜리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싶어요.
그럼 1.6km짜리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고 싶어. 그때 완벽하게 통과하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그치? 1분 20초 끊어. 그러니까 우리는 1.6km짜리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데 1분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740m짜리의 길이의 다리를 완벽하게 통과할 때는 몇 초가 걸렸어요? 40초가 걸렸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기차의 뭐를 현재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밑줄을 긋고 우리가 현재 문자로 잡아줘야 되는 건 여기 바로 기차의 길이. 그래서 여기 있는 기차의 길이를 나는 지금부터 x라고 잡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린 기차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현재 속력이 뭔지도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속력이? 모르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x는 기차의 길이로 잡으면 우리는 y도 똑같이 찾을 수 있게 돼. 그럼 y는 결국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되니까요. y는 뭐야? 그치? y는 기차의 속력이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기차의 속력을 잡아서 우리는 얘를 y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는 두 가지의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이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어떤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상황 이해하는 거의 시작은 그냥 기차가 완벽하게 통과한대. 그러면 기차의 모든 본체가 다 튀어나와야 돼? 아니면 튀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다 튀어나온 것까지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튀어나오려면은 실제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만큼만 이동한 거 아니면 그 터널의 길이에 우리는 그 기차의 선체만큼 더 더해주는 그 킬로미터만큼 이동한 거야? 선체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지. 맞나요? 완벽하게 통과를 한다.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터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해야 된다고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터널을 통과하려면요. 얘 기차가 이렇게 다 빠져나올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 다시 한번 뭐냐면 이 선체만큼이 다 빠져나올 때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는 여기 입대가리, 여기 앞에 있는 요 친구가 들어간다면 마지막에 있는 건 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냐면 여기 끄트머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가 완벽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있는 요 길이만큼이 더 더해져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실제 이동한 거리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답을 구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몇 킬로 이동했을 때를 볼 거냐면 첫 번째는 터널이야. 그럼 터널이 현재 1.6km인데 거기에 우리는 몇 미터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x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6km에다가 우리는 x만큼 더해서 갔을 때는 결국 일정한 속력 y로 계속 이동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y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나눌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때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현재 몇 분 몇 초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분 몇 초가 됐대요? 그치? 얘가 현재 1분 20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는요. 740m 길이의 다리를 완벽하게 통과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 그럼 여기 다리의 길이에다가 우리는 여기 있는 선체의 길이까지.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통과한 요 거리만큼 걸릴 때는 똑같은 속력 y로 달리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거리를 똑같은 속력 y로 달리게 되면 그때 걸리는 건 몇 초가 걸린대요? 지금 이때 걸리는 건 몇 초? 그때 여기서 걸리는 건 40초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지금부터 생각할 건 얘네들의 단위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단위는 초로 맞추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분으로 맞추는 게 낫겠냐? 지금은요. 초, 분. 둘 중에 뭐로 맞출래요? 여기서는 초로 맞출래요? 그럼 여기서는 초로 맞춰봐. 그럼 여기 초로 맞추면 얘는 몇 초가 되는 거예요? 1분 20초는 몇 초가 돼요? 얘는 그냥 80초 되는 거고 40초는 그래서 몇 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치? 40초는 그냥 40초가 되었고 그러면은 우리는 초 단위로 맞췄다는 건 우리 속력 자체가 미터로 계산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킬로미터로 계산한다는 소리일까요? 미터로 계산한다는 소리니까 결국 우리는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여기 밑에 건 740m니까 얘는 그대로 잡아주고 분차는요 1.6km지. 그럼 얘 현재 몇 미터로 잡아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1.6km는 몇 미터야? 1600m지. 그래서 여기 1600m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줘서 얘네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봐.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y 올리고 다 넘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x 빼기 그래서 우리는 80y를 한 게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은요. 1600 넘어간 결국 얘가 마이너스 1600이 될 거고요. 쟤는 넘어가게 되면 x 빼기 40y를 합니다. 그럼 얘가 현재 얼마가 될 거냐면 740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740이 됩니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고 맞지?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속력 따위는 살려줘야 돼 아니면 죽여줘야 돼요?
죽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다음에 2를 곱해준 다음에 2를 뭐 해주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겁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를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잡아가지고 2를 빼주게 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2배, 여기에도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를 아예 빼줘야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를 구할 수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만 찾는 것이 목표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82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600이었고요. 여기에 2배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결국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결국 뭐가 될 거냐? 그냥 2x네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80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2x 마이너스 80y가 결국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440이 될 거니까 2를 빼준 게 답 아니에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맞지? 2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2를 빼.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면은 답 나와요. 됐죠? 1480이구나. 그래서 여기 1480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빼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x 나왔고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0이 되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기차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기차는 몇 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120m. 끝!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슬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라서 여기는 좀 그래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소금물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선언하는데 손 들어봐. 소금물 안 하는데 빼고 하는데 소금물 하는데 그냥 공부하랬어? 그냥 하래? 뭐 그렇긴 하지. 자, 소금물 할 수는 있겠지. 뭐 뒤통수를 칠 수는 있겠는데 그 전에 거속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세요. 지금 몇 번 푸냐면 하나만 풀어봐. 니네 교과서에 다 있는 거 하나 풀어.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요 127번. 얘 하나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127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중간에 했는데 안 됐어요. 너요? 네. 잘 곱씹어봐 그때. 자 여기 보세요. 열심히 불렀거든요. 자 보세요. 자 134번을 같이 한번 보고 여기 해서 연립방정식 끝내고 함수 갑시다. 집중하고 잘 봐 이제. 솔직히 소금물 문제라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뭐 지금 보아하니 뒤통수 칠 학교들이 몇 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긴 있으니까 보긴 봅시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다음. 자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134번입니다. 자 앞에 봐봐. 134번을 잘 풀려면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적어 놓으실 건 공식 하나가 있는데 그 공식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로 거의 100%다 풀려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잡아주면서 여기 문제 식만 세우고 넘어갑시다. 답은 니들이 내세요. 식만 세워도 돼 여기는. 그래서 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잘 봐. 이제부터 들어가게. 다 잘 봐 이제.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소금의 양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은 다 봐 이제. 봐. 자세 바로 하고 민지. 봐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할 건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봐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그럼 소금의 양은요 누구랑 누구 곱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요 뺏어버린다. 그건 진짜 죄송해야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건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는요 뭐에다가 뭐 곱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농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농도에다가 우리는 소금물의 양을 항상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 중에서 여기 결국 소금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은 소금의 양이 100%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여기서 농도를 구하는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농도 구하는 것 자체가 비율로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00% 비율로 잡아줘요. 그래서 우린 비율에다가 소금의 양, 그래서 소금물의 양을 곱한 게 소금의 양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두 개의 식을 쓰는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을 보게 되면은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찾으라고 하는 건 현재 내가 궁금해하는 건 소금의 양입니까? 아니면 소금물의 양입니까? 아니면 농도입니까? 농도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농도를 잡아서 나는 A 농도를 찾은 게 우리는 X 그리고 우리는 여기 B 농도를 찾은 게 바로 Y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얘네들 식 두 개를 풀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농도를 잡았을 때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 물을 더해도 소금의 양은 똑같이 더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여기서 더 추가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섞어도 소금의 양에서 있어서는 변화가 생겨요? 아니면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변화가 생기진 않아. 거기에 우리가 답을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A 농도 그 다음에 B 농도 얘네들을 각각 잡아가지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A 소금물 200g이라고 한다면 그때 소금물 200g을 섞는 거야. 그때 얘 농도가 현재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래서 우리는 100분의 X라는 요 비율로 잡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A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소금의 양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의 농도는 현재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100분의 Y로 잡았을 때 그때 거기 있는 소금물의 양 300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얘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이 실제 섞이게 되는 소금의 양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소금을 여기서 더 섞는 건 아니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서 만들어낸 저기는 8%짜리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8%짜리도 그랬을 때 물끼리 그대로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200과 300을 섞어서 만들어낸 여기는 500을 만들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소금의 양과 얘네들을 더한 거는 결론적으로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같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식을 그대로 세운 게 1번이거든. 그래서 1번식은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그대로 입각해서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푸는데 다만 A 소금물과 B 소금물의 양이 서로 섞였을 뿐입니다.
그럼 그것만 조금 조심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기만 하면 결국 여기서도 똑같죠. 그럼 A 소금의 양은요. 이번엔 100분의 X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여기다가는 300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소금의 양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00분의 Y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여기서는 200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둘을 더해서 만들어낸 소금의 양이 결국 여기 있는 총 소금의 양이 돼.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마찬가지 똑같이 500g 물 섞은 거니까 그럼 500g 섞었을 때 그때 비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00분의 몇 프로가 되었다라는 걸 잡아주면 돼요. 그때 비율은 몇 프로가 됐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그래서 100분의 9.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은 XY가 나와요. 그게 농도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퍼센테이지 구하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 답은 그래서 쉽게 나와요. 11%. 그래서 정답은 11%.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 대단원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립 방정식이고 아마 여기에서 조금 그지 같은 거 나온다면은 그냥 어떤 거 나올 거냐면 얘네가 지금 주말 클리닉 때 만나고 있는 것들 식 세우기 더러운 것들 있죠?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러우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더러운 거의 최고봉은 그냥 식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식이 더러운 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현이랑 용현 여중 같은 경우는 식이 더러운 항상 더럽게 나오는 게 두 개야. 첫 번째 비율 무조건 퍼센테이지 할인 증가 그거 무조건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일 얘네들은 꼭 많이 연습을 좀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은요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지. 헷갈리는 거지 분수는. 저희 수업 담임하신 쌤이 중간보다는 평균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구라야. 그렇겠죠. 구라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더럽게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좀 조심하시기만 하면 연립방정식은요 크게 어렵지 않고 활용은 그렇고 풀이 쪽에서 더럽게 나오는 것들은요 그냥 숫자 더럽게 주면 돼. 순환소수 섞고 다 하면 돼. 순환소수 섞어버리고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푸세요. 순환소수는 항상 뭐로 바꿔서 푼다? 분수로 바꾼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순환소수는요 한 단계가 더 들어갈 뿐이야. 분수로 바꾸는 거. 거기까지만 아마 대비하셔도 진짜 예상 못하는 초더러운 문제가 아니면은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확실한 건 블랙라벨 일품이 딱 이 정도예요. 블랙라벨 일품이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지 복잡한 것이 많지 그런 것들 말고는 그렇게 크게 막 대단하게 막 집중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그쪽은 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도 그게 더러운 거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37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함수지요. 그래서 때 함수는 다 필요 없고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개념이 제일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는 개념이 제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듣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그때 다 설명은 했고요. 개념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은 하긴 했는데 우리 그때 결석이 하도 많으셨죠. 그래서 결석이 하도 많으셨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용현중들 이거 할 때마다 수학여행 간다 뭐 한다 하면서 다 빠졌지. 그래서 특히 빠졌던 애들은요 마지막으로 채우는 기회일 겁니다. 개념 채우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무조건 집중해서 오늘 배우는 건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개념 때처럼 막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딱 짚고 가자면 함수는 결국은 세 글자로 확 줄여봐. 함수는 무슨 식이야? 땡. y에 대한 뭐야? 땡. 함수는 다 적어놓으세요. 함수는 그래서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y라는 문자가 주어졌고 그 y라는 문자가 x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얘가 현재 x에 대한 식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으면 다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우리는 대응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숫자가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하나면 y도 하나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요 무조건 하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때 정해지게 되는 그 실제 x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y 값이 생기지. 그때 그 y의 값, 그 y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은요 y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의 값이 함수값이고 그 y의 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칠 건 x야.
그러니까 x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식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숫자도 달라지게 돼. 그때 나오게 되는 그 최종적인 결과였던 그 숫자, 그거만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을 이렇게 y의 값이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 y의 값을 네모만 쳐놔. 나는 지금 또 어떤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표현할 거냐면 fx라는 기호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x 보자마자 우리는 y의 값 찾는 거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집중은 다 뭐야? y값 찾기야. x값 찾기보다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바로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겠고 그거를 가지고 38쪽에 간단한 거부터 들어갑니다. 민지야 너 이거 모른다며.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안 듣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듣고 나서 질문하세요. 안 듣고 나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첫 번째 우리는 뭐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거 잘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아닌 거 찾으래요? 함수가 아닌 거 함수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함수값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인 거를 찾으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대응 관계를 찾으라는 거고 우린 여기 있는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x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나오는 거 찾으라는 소리 아니면 여러 개로 나오는 거 찾으라는 소리야? 하나로 나오는 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또 다른 말 결국 x랑 y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고 그 관계를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나오게 되는 y 값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y의 값에 우리는 개수를 찾아주게 되면은 돼요. 그때 그 개수가 한 개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것들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그거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쫙 찾아봐. 그럼 1번. 그럼 나머지죠. 어떤 숫자는 항상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개 나와요? 0, 또 1, 그 다음 2. 이 세 개 중에서 무조건 몇 개만 나오지? 하나만 나오지. 예를 들어서 봐봐.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x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뭔가 나올 건데 그 나머지는 0, 1, 2 세 개 중에서 딱 하나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면은요 1이고 2면 2고 3이면 3이잖아. 3이면 0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결국 뭐야? x값 하나 정해지면 y값 하나로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1번은? 정해지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겠지.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x보다 크지 않은 짝수들끼리를 뭐 해달라는 게 2번 답이에요? 짝수들끼리 뭐 해달라는 게 2번 답이야? 더하라고. 그러면 여기 더한 값은 무조건 몇 개 나오겠냐? 짝수가 여러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다 더하면 무조건 값은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겠네? 이렇게. 한 개가 나오냐? 여러 개가 나오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은 약수의 개수지. 그럼 뭐의 약수야? 근데 그 약수를 다 모아봐.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아닐 수 있겠지만 약수의 개수를 셌죠. 그럼 개수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겠지. 숫자는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맞아 아니야 함수가? 맞아요. 근데 4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공배수는요 하나니까 여러 개니까요. 많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4번이 정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공배수라는 얘기를 붙였으면 얘 맞았나요? 공배수의 개수든가 아니면? 그치. 여기에 최소라는 단어를 붙인 최소 공배수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맞췄겠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142번인데 한번 좀 해볼래? 142번. 자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끝내자면 봐봐.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잘 봐. 이 문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규칙입니다. 얘 규칙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 노가다 되게 잘하고 싶은다. 난 노가다를 잘하고 싶어요. 규칙 찾으세요. 100% 규칙 있습니다. 규칙 있는 것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규칙 없이 막 노가다 하는 거는 개수가 굉장히 한정적일 거고 대부분 다 규칙이 있거든. 규칙 써보고 갈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가봅시다. 우리 F1이야. 그럼 F1이 현재 마이너스 2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놓고 우린 F2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른쪽씩 쓰면? 이거 쓰면 F2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우린 여기서 F2를 찾을 거고 그럼 F2를 찾으려면 여기는 A랑 B가 둘 다 숫자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1 가지고 만들 거면 얼마 더하기 얼마 하면 2 돼요? 1 더하기 1. 그치?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1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1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결국 우린 뭐야? 그냥 F를 2번 더하라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2번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F3도 찾아보자. F3까지만 하면 사실 규칙 다 나오는데. 그럼 F3은 2랑 1 가지고 만들 수 있죠. 몇 더하기 몇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몇 더하기 몇 하면 3 나와 이거. 2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그냥 2 더하기 1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럼 2 더하기 1을 그대로 쓰게 되면서 우리는 F2에다가 F1 더해주는 것이 되겠지. 그럼 F2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찾았고 거기에 마이너스 2만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또? 마이너스 6이지. 잘 봐라. 1을 가지고 마이너스 2 만들 거고 2 가지고 마이너스 4 만들 거고 3 가지고 마이너스 6 만들 거예요. 그러면 1 가지고 마이너스 2 만들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만 해주기만 하면 돼요? 1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2 해주면 돼. 그럼 얘는 2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2야. 얘도 그럼 3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2야. 다시 얘기하면 뭐야?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준 게 정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5 나왔지? 그러니까 F5는요.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곱해준 게 답이지? 5 곱해준 게 답이지.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응, 생노가다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
자, 야 빨리 보고 갑시다. 자, 예빈아, 우리 이제 이거 봐야 돼. 봅시다. 야, 20대도 그들이 많죠. 이씨. 나도 그들이 많던데. 자, 여기 보세요. 발전한 거예요. 공무원이 퇴직하면 풀무원이 공무원 비하야. 우리 부모님 비하했어 방금. 우리 부모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은 풀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비하했어 지금. 퇴직하셨다면서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은 해식하시는데요. 해식하시는데요. 해식. 우리 엄마 고기 안 먹고 등푸른 고등어만 드시는데. 우리 엄마 고기 되게 싫어하는데. 회식 말고 해식. 바다 해자. 자 보세요. 자 가봅시다. 단골이죠.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린다. 점수 어떻게 된다? 나이스 해준다. 3점짜리다. 틀리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게 3점짜리다. 틀리지 마라. 145번 들어갑니다. 석현아 가방 안으로 그대로 집어넣어. 걔 그대로 집어넣어. 아세요. 넣으면 빵 부스러기가. 그렇게 누가 지금 까먹으래 여기서. 누가 여기서 까먹으래. 자 여기 보세요. 쟤는 심지어 호떡을 먹고 있네. 저것들이 씨. 누구는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예민해 죽겠구만. 되겠냐? 왜 갑자기 얘 저격하고 있어? 왜 저격해 갑자기? 자는 거보다 낫잖아요 이러던데.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낫잖아요. 둘 다 별론데요? 둘 다 별론데요? 아, 눈 아파. 야 여기 처녀귀신 있다. 처녀귀신. 앞머리 잘라가지고 더 무서워. 얘 앞머리 잘랐잖아. 얘 지금 앞머리 잘랐잖아. 얘 지금 앞머리 있는데? 원래 앞머리가 있지 않냐? 얘? 아니 아까 앞머리가 금명에 여기 다 덮어가지고 그동안은 항상 반이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이러고. 이 머리 길이는 이거 왜 풀고 있는지 이게 깨달아. 그래. 그거야. 내가 많이 이거 맞아. 야 내가 어제요 이 학원에서 딱 이 강의실에서 고1 애들이 머리 묶어대가지고 뿌까가 됐거든요. 진짜. 정민쌤도 그러지 않으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얼굴이야. 갑자기 정민쌤이 이러고 나타난 거야. 여기 이렇게 묶어놓고 나타난 거야. 내가 그래서 겁나 놀렸지. 약 올리고 놀렸지. 갑자기 나도 이렇게 묶였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당하기 억울한 거야. 해가지고 정민쌤이랑 가위바위보 진 사람 뿌까하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거든. 요렇게 됐어요. 하고 밖에서 고1 애들 계속 하면서 40분 내내 웃고 갔어. 누가 웃으면 안 돼요? 네 선배들이요. 네 선배들이요. 진짜 내가 어제 그래서 느꼈어. 하민아 머리 안 땡겨? 그렇게 묶고 다니면? 안 땡겨? 부럽다. 나 이렇게 하는데 머리 뽑히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거 응. 이렇게 묶으면 머리 안 생기는데 짧은 머리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어제 아팠다고. 아니 가뜩이나 머리가 짧은데 머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묶은 거야. 진짜 이렇게 묶었어. 아파. 겁나 땡겨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리고 겁나 신경 쓰였어요. 엄청 신경 쓰여 그거. 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거 잘못 풀었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가지고 못 풀겠고 막 그런 느낌? 근데 안 풀어도 빠지신다며요. 들 빠져요 요즘. 들 빠진다고. 지금 탈모는 내가 탈모인데. 자, 쟤 봐봐, 쟤 머리 봐봐. 저게 탈모야. 아니 저는 다시 자라요. 나도 다시 자라요. 나는 머리가 빠지면 요런 머리도 빠지고 이런 머리도 빠지고 요런 머리도 빠져요. 다 빠져서 문제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이제. 야, 3점짜리 이런 거 틀리면은 슬퍼요.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틀려놓고 나중에 계산 실수해서
하지 말라고. 바닥에 알겠지? 버려. 중간고사 기억 안 나시나요? 야 보세요. 지리도 그냥 써요. 우리 반 자 빨리 보고 갑시다. 자 fx가 졌다고 생겼는데 지금 현재 끊어봐. 이런 문제 잘 보는 거는요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끊는 거야. 끊어. 우리는 f2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f2가 2야. 그럼 f2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으면 답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f2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2. 그러니까 나는 여기 a가 있었고 그 a에다가 우리는 x 대신에 2.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더해줄 거냐면 8 더할 거야. 얘 계산해준 게 얼마냐면은 그때 함수값 2라고요. 그러면 a 나왔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린 여기 있는 2a를 구한 게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주게 되면 그치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찾아주게 되면 결국 fx 완성이 되면서 그럼 fx가 우리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니까 거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랑 4다 때려 넣으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x에다가 나는 마이너스 2도 집어넣고 4도 집어넣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두 개 값 뭐 해준 게 정답이 이게? 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면은 답 나와요.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은 후루루루루루룩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면 18이에요. 다음. 그래서 우리 넘어가게 되면 41쪽으로 넘어갑시다. fx가 뭐예요? 저 소리 하고 있다. fx는 함수값, y값이에요, y. 그러니까 이게 y예요, y.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y값 찾아라는 거야. 안에 숫자를 왜 넣어요? 왜냐면은 그 숫자를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이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요. 등호요. 이게 함수값, 이게 y값이라고. 이게 y값이라고. 아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x요. 그걸 결정해주는 x요. 됐죠? 자, 41쪽으로 넘어갑시다. 41쪽 볼게요. 41쪽. 그래서 41쪽에 오늘 1차 함수라는 거를 배울 거고요. 되게 중요한 두 친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두 친구 배울 건데 이 두 친구를 제발 오늘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1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챙겨줘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볼 거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볼 테니까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챙겨주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수요일에 배우게 되는 게 그 마지막 하나를 배워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보는 건 미리 얘기할게요. 아마 난이도가 좀 있을 겁니다.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더러운 그지 같은 문제들을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용연 수준이죠. 용연 수준의 함수 더럽게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수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쉬워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작가태서라기보다는요. 생소해서 그래요. 생소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뭐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접닥으로 생겨 먹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좀 잡아줄 거냐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 함수라는 것은 도대체 뭐니? 여기까지 우리가 좀 통틀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기억해봐. 그랬을 때 함수라는 건 무슨 식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다. 무슨 식? 세 글자로? 관계식. 근데 그 관계식 자체가 몇 차식으로 돼 있는 관계식을 우리는 1차 함수라 그러게? 그래서 y가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얘가 그래서 ax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왜? 갔다 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ax 더하기 b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은 편해요. 1차 함수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요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뭐냐? 도형을 똑같이 옮기는 걸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 그냥 도형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우리는 뒤에 붙어있는 요 b 여기다가만 세모를 쳐보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b만큼을 더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있는 얘 y값 즉 여기는 함수값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니까
그 함수값 자체가, 즉 여기 있는 이 함수값 자체가 나는 지금부터 그냥 얼마만큼만 올라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만큼만 위로 올려쳐 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있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의 결과로는요 반드시 밑줄 우리는 어떤 경우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되고 x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네가 상수항으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으로 이동한 정도를 버리고 우리는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y축 이동은 함수값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 함수값만큼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돼, 빼주면 돼.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식에다가 더해서 그대로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요. 뭐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이 숫자, 이걸 우리는 무슨 절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y절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y값. 그러니까 얘를 y절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행이동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건 y절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서 상수가 평행이동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그냥 식을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행이동은 그냥 식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용해이도 됐냐? 안 됐어? 졸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친 듯이 액션을 해줘야 돼? 아니요. 보세요 쌤. 뭐? 들어갔거든요. 잠이 안 깨요. 잘 봐, 이씨. 자!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볍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한 정도, 그래서 1차 함수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볍게 들어갑니다. 뒤로 넘겨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기게 되면은 152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쭉 갈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몇 차 함수 찾아라야. 지금 현재 152번의 동그라미 몇 차 함수 찾기? 1차 함수 찾기, 1차 함수 동그라미 치고 1차 함수 보는 순간 우리는 y는 적었을 때 뒤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기만 하면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y는 얘가 현재 이렇게 적어주는 건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실제 1차식이 나오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럼 1, 2, 3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 우리는 구하는 y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속도예요? 아니면 거리예요? 거리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 y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우리는 뭐분의 뭐야? 그러니까 얘는 뭐분의 뭐야? 그치? 300분의 x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식이 1차식인지를 봐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그럼 이건 1차 함수가 맞아 아니야? 맞죠? 혜준이 여기까지 됐어? 요건 됐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2번 봐봐. 그럼 얘 넓이 구하는 거야? 높이 구하는 거야? 높이지. 그럼 높이 y를 찾아봐. 그럼 높이 찾으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넓이 구하는 25는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넓이 구했던 25는 결국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결국 얘네 x, y를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둘을 곱한 게 25다. 그러면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y는 뭐분의 뭐가 된다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므로 그치? 그러니까 y는 x분의 25지. 이거 1차 함수 아니야? 아니지? 이걸 우리는 무슨 비례라 그래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걸 유리함수라고 할 겁니다. 분수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이걸 유리함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만날 친구입니다. 지금은 안 만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고 3번. 자, 이 공식을 벌써 까먹은 인간이 있지는 않겠죠. 원준이? 원준이? 이거 뭐라고? 야 당당하게 까먹었죠. 하민이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이거? 알아요? 안다는데? 야 너만 까먹었네. 자 뭐야 그러면? 저도 까먹었는데요. 뭔가 모질한데? n분의 n-3 틀렸고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뭔데? 그치 저거지. 그래서 y는 외워. 야 이거 많이 쓴다고. 물론 3학년 때 이거 똑같이 나올 건데 3학년 때 잘 나와요. 3학년 때 잘 나오는 식인데 3학년 때는 물론 학교마다 착하면 식을 줄 거예요. 착한 학교들 대표적으로 광성중학교.
그 다음에 신흥여중 이런 데는요 식을 줍니다. 식을 줘놓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답을 내볼래? 이래요. 근데 나머지들은요 안 주지. 특히 우리 용현이들은요 절대 안 주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개수는요 2분의 우리는 여기 x에다가 x-3 이거지. 그럼 얘 몇 차식이냐? 이거 잡아주면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차식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럼 얘도 어차피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번은 가볍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쭉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번까지냐면 158번까지야. 그래서 158번까지는 다 할 수 있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44쪽에 159번 들어가겠습니다. 159번. 그래서 여기 159번을 지금 현재 먼저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봐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설명할 테니까 봐. 보라고. 설명할 테니까. 야, 봐봐. 봐봐. 틀린 애들 잘 봐봐. 맞은 애들도 잘 보시고요. 틀린 애들도 잘 보세요. 고등학교 때 잘 나오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잘 나와요. 첫 번째. P, 0랑 3, P가 모두 1차 함수 y는 2x 더하기 k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y는 잘 봐. 나한테 현재 2x 더하기 k라고 주어졌을 때 얘네 현재 좌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몇 컴마 몇? 그치? 여기에서 얘가 첫 번째 P, 0.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컴마 몇? 3, P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좌표는 무조건 x가 앞이에요? y가 앞이에요? x가 앞이니까 얘네들이 x값, 여기가 y값. 여기도 x값, 여기 y값. 잡았을 때 잘 봐라.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얘네 두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건 그래프는 어쨌든 그 함수값들을 대표하는 선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답이 된다는 소리야? 답이 안 된다는 소리야? 답이 된다. 다시 하면 뭐냐면 등호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돼도 우리는 등호 성립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된다라는 건 이 관계식에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주기만 하면 끝. 그러니까 y 대신에 얼마,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y 대신에 얼마, x 대신에 얼마 넣을 거야? 그렇지. y 대신에 0을 x 대신에 p. 그러니까 얘가 2p 더하기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 대신에 누구 집어넣고? p 집어넣고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서? 3. 그러니까 6 더하기 k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낸 얘네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p잖아. 그럼 p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k를 p-6이라고 잡아서 여기 있는 요 k 대신에 p-6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은 결국 우리는 2p 더하기 p-6을 계산해 준 게 0이다.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3p는 그래서 6이 된다. 그래서 결론 p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p가 2다. 답이 2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기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3점짜리인데 틀리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누가 자꾸 된다 거리고 있어. 그러다 진짜 틀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되게 쉬운 거 가봅시다. 자, 쉬운 거 가봅시다. 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 잘 봐 이제. 쉿. 다 조용히 하고. 잘 봐. 잘 봐. 잘 봐. 163번입니다. 163번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되게 쉬워요.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다음 여러분들한테 165번을 풀릴 겁니다. 165번이 방금 배운 두 개를 합쳐놓은 문제고요. 이거 나온다면 이게 용연여중, 용연중 스타일이죠. 용연여중, 용연중은 이게 3점짜리죠. 니는 이게 3점이고요. 아니, 니네 여기에 3점 줘요. 용연여중이랑 용연중은 여기에 3점 주고 나머지들이 5점이죠. 나머지 학교들은 5점 아니면 4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좀 합쳐서 볼게요. 잘 보세요. 165번은 이따 풀릴 거야. 4점짜리죠. 일반적으로 4점짜리인데 광성중은 저기 5점 주던데? 광성중은 저기 5점 주던데? 응.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문제 잘 봤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봐봐. 그냥 읽고 그대로 식을 세워. 잘 봐. 그럼 어디서 끊을 거야? 1차부터 따고를 y축으로 방향으로 나는 3만큼 평이동하였더니 y는 a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동그라미 쳐보자. 뭐 했대요? 일치. 자, 그럼 일치 동그라미 치고 일치의 또 다른 말은 같다 다르다? 같았다야. 그러니까 일치는 같았다야. 같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았다. 비교하자.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때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하니?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하니? 3만큼 평행이동시켰다니. 끊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서 결국 우리 y는 내가 원래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있는데 y축으로 평행이동시켰대잖아. 3만큼을. 그럼 여기 평행이동한 정도 했던 3만큼을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오히려 더해서 만들어낸 이 식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축으로 이동했다는 건 함수값이 똑같이 그만큼 다 3만큼 다 올라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더해준다고. 그래서 얘를 그래서 더해주고 본 게. 그래서 우리는 y는 ax 더하기 1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서로 같았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일치했다는 건 같았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대. 이것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식이게? 1학년 때 배운 개념으로 가져오자면 얘네들이 무슨 식이게? 방정식 땡. 팩트식? 항상 같은 식. 그치, 이거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에서 내가 제일 잘하라고 했던 건 그냥 뭐만 잘하면은 끝나게? 이쁘게 잘 풀기? 아닙니다. 똑같이 만들기. 다시 한번 뭐냐면요. 숨은 그림 찾기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겨먹은 애들은 다 같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 A가 마이너스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저기 있는 X 안 붙어있는 애가 다 숫자지. 그럼 여기 X 안 붙어있는 애들이 다 숫자니까 여기 있는 B 더하기 3이 여기 있는 누구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1이랑 같다. 그러니까 B 더하기 3이 그래서 1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고? 마이너스 2.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더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정답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얘네들 종합했지. 종합하고 165번 풉니다. 준비. 시작. 종합 문제예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65번입니다. 네. 용연이랑 용연 여중만요. 마이너스 얼마? 오, 잘하는데. 정답 마이너스 8입니다. 정답 마이너스 8이고요. 잘 보세요. 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이걸 받아서 연대는? 너? 시민이 중에 몇 점이에요? 신흥여중은 이거 5점 나오죠. 우와. 신흥여중은 이게 5점짜리죠. 완전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수도 모르고 지금 연립 깎는 식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좀 듣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너 3점짜리 들리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예민아 나 이번에 빵점 받았어. 앞에 보세요. 앞에 봐봐. 잘 봐. 자, 그냥 순서대로 뱉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하민아 봐야지. 왜 앞으로 가고 있어? 어떻게든 숙제를 줄일 준비하고 있네. 나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차원수 저땅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저기서 그냥 대입하는 거냐 아니면 평행이동 시키고 대입하는 거냐? 평행이동 시키고 대입이야. 자,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그래프 가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b만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봐. 그럼 이게 현재 새로 만들어진 식이죠.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두 개야.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라는 건 어차피 얘네 두 점을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야? 등호 성립 안 한다는 소리야? 한다는 소리지. 그럼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너네 내가 물어볼게. 여기 식에다가 얘네 둘을 집어넣을 거야. A 있는 거 먼저 집어넣을래? 아니면 숫자만 있는 거 먼저 집어넣을래? 숫자가 초개꿀이죠. 그러니까 숫자 먼저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2,-1부터 대입합니다. 그러면 2,-1부터 집어넣게 되면 y가 마이너스 1이었고 저기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더하기 b지. 그럼 계산해봐. b 얼마야? 그래서 b 8이죠. 그래서 b 8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8 집어넣게 되면서 식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된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지. 여기 현재 몇 컴마 몇 집어넣으면 정답 나와요? 그치 1-a,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원준이 여기까지 됐냐? 됐어? 이따 평가 보면 알겠지 뭐. 아 풀어놨어? 잘했어. 자 그럼 여기 y 대신에 a를 x 대신에도 1-a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a 거기에 우리는 3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라. a 얼마야?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지.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누가 대입이라는 소리라고 있어? 둘을 곱하세요. 그렇게 곱하면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8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가봐. 41쪽에 중요한 개념 하나 보고 가게. 그래서 41쪽 잠깐만 가볼게요. 앞에 보세요. 개념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일부러. 개념에 맞춰서 테마별로 끊어서 가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 자, 아까 내가 분명히 했지. 1차 함수는요. 결국 우리가 식이 3개가 주어질 텐데 식이 하나 주어질 텐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뭐뭐 찾아야 되냐면은요. 지금 얘네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반드시 얘가 지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요. 그걸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동그라미 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교재 동그라미 쳐봐. 절편이란 친구입니다. 그럼 절편이란 친구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x절편이랑 y절편.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x절편은요. 그냥 누가 0일 때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은요. 이렇게 그냥 하겠다고 정의를 내린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때 여기는 x절편은요. 밑줄 누가 0일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밑줄 거나 y가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 자체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값은 뭔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는 뭔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y값이 얼마가 되는 걸 얘기할 거냐면 0이 되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y가 무조건 0으로 잡혀져 있는 걸 이걸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너가 찢은 거기 때문에 나는 as 안 해줄 거예요. 자, 그걸 왜 뜯어? 아, 아니 저걸 찢으면 아 진짜. 에휴. 저 AS 해줘야 되잖아 또. 아 시험 볼 때 AS 해줘야 되잖아. 아 귀찮은데. 아 저거 또 왜 찢고 난리야 쟤는. 야 하은이 또 눈독 들이지 마. 자 여기 봐. 자 여기 보세요. 책 깠을 때다 찢는 기분이에요. 에휴. 아니야 연서야. 아니야. 기말 끝나고 왜 찢어봤대요? 기말 끝나고 찢으세요. 마음껏 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책 끝내고 찢어야겠다. 자 조용히 하고 봐봐. 잘 봐 이제. 그래서 우리는 x절편은 y가 0일 때라고 우리가 잡아주게 된 즉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여기다가 좀 적어놓고 가세요. 여기에서 표현이 요즘 다르게 나오니까 다르게 나오고 있는 표현들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잘 봐. 다 적어. 지금부터 x절편은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줘. 보통 요즘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얘 그냥 100%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절편 찾는 것이네.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한 단어 얘기했다.
그래서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요 가로선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걸로 안 찍혀. 책이 두꺼워서. 그랬을 때 여기 두 번째 걸로 갑니다. 그 스테이플러 박살낼 일 있냐? 재밌겠다. 봐봐, 스테이플러 박살난다니까. 그거 안 찍혀. 야, 봐. 지금 안 찍힌다고. 봐봐, 이제. 다음 거 들어가게요. 잘 봐. 그래서 x절편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절편도 마찬가지 얘기할 건데 잘 봐, 이제부터. 개념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봐. 개념 설명이니까. 그럼 y절편은요, 그냥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얘기하냐면 y축과 만나고 있는 점 밑줄 x가 0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그거를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뭐냐?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x가 0이야. 그래서 0, 네모꼴로 돼 있는 형태를 다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도 같이 적어주게 되면 그래서 y절편은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요즘 요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점. 요렇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점, 얘가 y절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반적으로 무조건 절편 찾으란 얘기는 다 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을 찾으라는 거니까 결국 뭐야? 얘들 어느 사분면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는 점들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유일하게 사분면에 포함이 안 되는 두 개의 점을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점만을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끝! 여기까지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였던 기울기까지 찾아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데 기울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건 이거. 밑에 있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다 적어주자면 ax 더하기 b에서 a, b가 가리키는 바에서 여기서 y절편은 딱 하나 바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건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얘가 날아갔을 때거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갔을 때 좌표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상수, 즉 평행이동한 정도. 이게 아까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평행이동한 정도가 y절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바로 평행이동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평행이동한 정도가 사실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결국 y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무슨 절편이 됐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저기 뒤에 붙어있는 1차 함수식에서의 상수는 y절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이동한 정도를 보고 싶어. 얘가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바로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1차 함수에서는 바로 어디만 보면 되냐면 상수만 보면 돼. 그게 다 평행이동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만 보고 끝내지요. 170번입니다. 47쪽에 170번 들어가 보고 하겠습니다. 45쪽에 170번이고 숙제는 이래도 아쉽게도 변동 없어요. 17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변동 없어요. 17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거 하나를 풀어줄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봐. 우리 일단 첫 번째. 일단 저 1차 함수식이 있는데 저 1차 함수식을 그냥 볼 거야? 아니면 쟤네들 평행이동시킬 거야? 평행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y는 ax-5의 그래프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켜요? -4. 그럼 여기 -4만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주다 보니까 그럼 얘네 정리해서 우리는 ax- 얼마가 돼요? ax- 얼마가 되지? 얘가 ax-9가 되지. 그럼 여기 있는 ax-9라고 주어졌던 요 식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 찾으라고? 그치. x절편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y절편을 찾는데 우리는요 x절편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x절편은 그냥 p입니다. 하지만 y절편이라고 주어졌던 저기 있는 q는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있습니다. 그 y절편이 누가 0일 때라고 그랬냐면 x가 0일 때, 즉 얘가 날아갔을 때잖아.
그럼 남게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9지. 그래서 Q가 마이너스 9입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뭐야? P랑 Q를 더한 거. 즉 여기 있는 Q가 마이너스 9거든. 그러니까 P랑 마이너스 9를 더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 만들 거냐면 4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9만 넘어가게 되면 얘 넘어가게 되면 P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P를 찾아. 그럼 P는 얼마야? 13이라는 것까지는 찾을 겁니다. 근데 P를 물어봤었으면 초절정 간단한 귀요미 문제였는데 우린 P 찾는 거예요? A 찾는 거예요? A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판에 여기 있는 요 A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좌표하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X절편과 Y절편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어쨌든 점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때 X절편은요. 누가 0일 때라고요? Y가 0일 때니까 얘가 0일 때고 그때 X값이지. 그러니까 X가 얼마란 소리야? 13이란 소리고 Y절편 누가 0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9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도 넣고 요것도 넣게 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넣어봤자 의미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얘는 의미가 없지. 어차피 X가 0돼서 날아가면 A가 어차피 없어지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13,0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겁니다. 기울기 찾는 두 번째 방법은요. 대입이에요. 좌표 대입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찾을 수 있어요. 공식 없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Y 대신에 제로를 X 대신에 13을 그래서 우리는 13 빼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3A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3A 빼기 9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13A가 얼마가 되었냐면 9가 됐다. 따라서 A 구하게 되면 1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 정답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치. 답은 13분의 9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세요.